선조의 지혜가 깃든 조족등. 친구들 안녕. 나는 조족등이야.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등장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와본 친구들 있나요? 한국등장박물관은 빛과 관계가 아주 깊은 곳이랍니다. 무엇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전깃불이 없던 시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등잔, 촛대 등 옛 조상들이 사용하던 조명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연구, 보존, 전시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랍니다. 친구들,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문화유산이란 우리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재가 한국등장박물관에는 2점이나 있다고 해요. 그중 한 점을 만나볼 건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빛나는 문화유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해요. 선조의 지혜가 깃든 조족등. 오늘 우리는 시뢰에서 사용했던 제등에 대해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속문화재 제14호 조족등을 살펴본 후 나만의 조족등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어둠을 밝혀주던 빛. 전깃불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옛날에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물건이 있었답니다. 등기라고 하지요. 등기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등잔,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는 등경, 실내에 두고 사용하는 좌등, 시뢰에서 사용하는 제등, 초를 꽂아두던 촛대 등을 말합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제등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걸어둘 수도 있어 밤길을 나서거나 의식, 예식에 불을 밝혔던 조명기구입니다. 제등 이야기. 제등은 철사나 대나무 등으로 틀을 만들고 한지나 비단으로 겉을 바른 뒤 손잡이를 달아 들고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어요. 제등의 종류로는 초롱, 등롱, 조족 등이 있습니다. 틀 안에 초를 넣는 것을 초롱, 등잔을 넣는 것을 등롱이라 하였는데 초롱 중에서 붉고 푸른 천으로 씌운 것을 청사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사초롱의 모습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표적인 제등의 형태이지요. 조족등 이야기. 조족등은 제등의 한 종류로 한자 비출조, 발족자를 써서 발밑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족등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술라군들이 도적을 잡을 때 사용했다 하여 술라등 또는 도적등, 생긴 모양이 박처럼 생겼다 하여 박등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여기서 술라군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술라군은 오늘날 경찰과도 같은 사람으로 조선시대 범죄나 화재를 막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해지는 시각을 기준으로 통행금지하고 새벽이 되면 통행금지 해제를 하는 인정과 타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통행금지를 어긴 자는 술라군이 체포했다고 해요. 인정과 타로.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금지를 알린 것은 인정이라 하였고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린 것을 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조족등을 사용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역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조선 말기 새로 제조된 군사 장비를 기록한 책인 훈국신조군 기도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족등은 적을 습격할 때, 강을 몰래 건널 때, 날씨가 어둡고 비가 와서 깜깜할 때 사용하며
검게 기름칠한 가리보다 낫다. 조족등의 장점은 첫째, 등을 들어서 적을 비추면 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적을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어둡고 깊이 들어간 곳도 모두 비출 수 있다. 여기서 가리란 조족등이 생기기 전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인 도구와 비슷하게 생긴 조명기구를 말해요. 이렇게 궁궐이나 관청에서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조족등은 장점이 많아서인지 널리 알려졌고 양반들이 밤길을 다닐 때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럼 조족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족등은 둥근 항아리를 엎어놓은 형태로 윗부분에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반대쪽은 트여 있어 일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출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 재료는 나무와 종이었지만 철로 만든 조족등도 있었습니다. 조족등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대나무 가지, 철사 등으로 단단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기름종이, 즉 유지를 여러 겹 발라 비를 맞아도 쉽게 젖지 않도록 하였고 외부는 올록볼록한 질감을 주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흐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족등 내부에는 재미있는 비밀과 선조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상하 좌우 움직여도 촛불은 수평을 유지해요. 조족등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의 형태의 회전식 촉꽂이를 볼 수 있어요.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초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손잡이와 촉꽂이 지지대가 회전 운동의 중심이 되어주고 근의 형태의 촉꽂이가 회전축 역할을 하여 움직일 때 생기는 다양한 각도의 변화에도 초가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불과 물에 강해요. 조족등의 갓은 기름을 먹인 종이를 여러 겹 바르거나 오칠을 해서 만들었어요. 비를 맞아도 쉽게 젖지 않고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세 번째, 환기 구멍이 있어요. 갓 윗부분 손잡이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조족등 안쪽의 그을름을 환기하고 열기가 직접 손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멋도 있고 기능성까지 담아낸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우리 옛 선조들의 생활 문화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가서 조족등을 만나볼까요?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조족등. 기름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부분을 잘라 제작되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족등 외부. 연판문은 보통과는 다르게 뛰어나다는 의미의 비범성과 청정함, 깨끗함을 의미해요. 조족등의 뛰어난 기능을 의미했던 게 아닐까? 조선시대 장식 문양으로 나비문과 장수를 의미하는 학, 목숨소를 표현한 길상문도 볼 수 있어요. 조족등 내부. 회전식 촉꽂이가 그네 형태로 달려 있어요. 좌우로 흔들려도 문제 없겠죠? 우리 함께 나만의 조족등을 만들어 볼까요? 바닥에 중간 원형 조각을 놓고 손잡이를 끼워 강력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큰 원형, 중간 원형 조각, 갓살 2개를 준비해 주세요. 바닥에 가장 큰 원형 조각을 두고 좌우 갓살 2개를 마주 보도록 붙여 고정해 주세요. 갓살 양끝을 사포로 5회에서 10회 갈아주면 더 잘 들어가요. 만들어둔 손잡이를 윗부분에 올려 큰 원형과 수직, 수평을 잘 맞춘 다음 강력 접착제로 붙여 고정해주세요. 나머지 갓살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장갑을 낀 후 가운데 원형 촉꽂이 부품에 표시된 선을 직각으로 구부려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한쪽 끝 다리 부분을 홈에 넣고 집게로 눌러 고정해주세요. 직선형 촉꽂이 지지대 부품도 같은 방법으로 디귿자 모양이 되도록 구부려준 다음 양쪽 끝 다리 부분은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살짝 구부린 다리 부분을 만들어둔 미음자 부품 옆면 구멍에 끼워 넣고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구부려주세요. 완성된 촉꽂이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촉꽂이 부분 사방에 있는 다리 또한 안쪽으로 구부려준 뒤 LED 초를 끼워주세요. 작은 원형 나무 조각을 촉꽂이 지지대 가운데 붙여주세요.
먼저 만들어둔 조족등 틀 안쪽에 촉꽂이를 붙여주세요. 플라스틱 통 안에 물 3분의 2와 가루풀을 넣고 충분히 저어주세요. 먼저 큰 타원형 한지를 준비해주세요. 한지의 직각 모양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거친 면에 풀을 넣고 넉넉하게 바른 뒤 조족등의 윗부분부터 붙여주세요. 양옆도 풀 바른 붓과 손을 이용해 꼼꼼히 붙여주세요. 풀을 넉넉하게 발라야 붙이기도 편하고 마르면서 팽팽하게 퍼져요. 마주보는 면과 좌우면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작은 타원형 한지를 준비해주세요. 작은 타원형 한지는 크기가 딱 맞게 제작되었으니 중심을 잘 맞춰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붙여주세요. 원형 한지를 준비해주세요. 이번엔 한지가 아닌 조족등에 풀을 바르고 한지를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 장 더 붙여주세요. 한지가 아닌 조족등에 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조족등을 옆으로 눕힌 다음 큰 원형 한지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양지를 붙일 자리에 풀을 살짝만 발라 문양지를 붙여주세요. 많이 바르면 한지가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나만의 조족등 완성! 친구들, 조족등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며 오늘 함께 알아본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조족등은 생긴 모양이 이것과 닮아서 땡등이라고도 불렀으며 땡땡땡이 도적을 잡을 때 사용했다고 하여 땡땡등, 땡땡등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조족등 내부에는 회전하는 촉꽂이가 있어 상하 좌우로 움직여도 촛불은 땡땡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박물관에서 또 만나요.